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장승호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논문의 제목은 Imputing Phenotype for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입니다. 이 논문은 Th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라는 저널에 2016년에 게재가 되었고요. 바이오 인포메이션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분께서 홈페이지에 R코드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더 편해서 이 R코드를 가지고 논문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R코드를 열어보시면 총 3개의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Phenotype Imputation 함수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함수인 Simple Linear Regression과 Summary Statistics 함수는 이 Phenotype Imputation 함수에서 구한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를 어떻게 비교 분석할지를 구현한 함수입니다. R코드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와 관련된 논문이고 이를 줄여서 GWAS라고 부릅니다. GWAS는 피노타입, 즉 표현형 데이터인 키, 몸무게, 혈압과 같이 우리 신체에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베리언츠, 예를 들어 병들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리언츠들을 찾기 위한 힘은 individuals, 피노타입을 수집한 샘플들의 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근데 정작 우리가 흥미있는 피노타입들은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흥미있는 피노타입들을 대체할 수 있는 피노타입이나 관련된 피노타입들은 좀 더 수월하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많은 수의 샘플들이 이미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데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흥미있거나 타겟인 피노타입들을 인퓨트하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 A는 우리의 신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피노타입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샘플의 확보가 조금 어려웠고, 따라서 샘플의 수가 되게 적습니다. 반면에 데이터셋 B는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피노타입들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샘플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베리언츠와 관련된 피노타입들은 데이터셋 A에만 존재하는데 샘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샘플의 수가 많은 데이터셋 B와 요 데이터셋 A를 적절히 섞어서 베리언츠를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셋 A에만 존재하는 피노타입을 임퓨트해서 데이터셋 B에 넣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R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노타입 임퓨테이션 함수는 총 3개의 입력값을 받는데요. 첫 번째 y1은 모든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피노타입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y2는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빠져있는 피노타입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IMP 인덱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y2에서 빠진 데이터의 위치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y1의 매트릭스는 모든 데이터가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y2에서는 이 IMP 인덱스에 해당한 열의 데이터들이 NA로 이렇게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y1과 y2의 매트릭스가 모두 피노타입의 그 수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위치까지도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IMP 인덱스는 이 피노타입의 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피노타입은 키, 몸무게, 나이, 혈압 등 각각의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명령어를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데요. 명령어를 분석하자면 y1 매트릭스를 열 벡터로 쪼개서 노멀라이즈 함수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이 적용된 값을 다시 y1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y2 함수에서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을 제외시키고 그것을 열 벡터로 쪼개서 노멀라이즈 함수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이 적용된 값은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만 제외하고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y1은 그래서 모든 열에 대해서 각각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y2에서는 요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만 제외하고 모든 열이 피노타입들이 노멀라이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각각 피노타입은 평균은 0, 베리언스는 1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게 되는데요. 아래의 두 명령어를 통해서 노멀라이즈가 됩니다. 즉 x에서 x의 평균을 뺀 것을 x-centered라고 놓고 이 x-centered에 표준편차 x-centered를 나눠주면 x-normalized가 됩니다. 즉 그림을 보시면 이 매트릭스를 이제 열 벡터로 쪼개서 x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주고 각각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은 0을 갖는 x-centered가 구해지고 이 x-centered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나눠주면 베리언스가 1이 됩니다. 그 값을 x normalized라고 놓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매트릭스의 값들은 평균은 열에 대해서 평균은 0, 베리언스 1을 갖는 노멀라이즈드 된 데이터 값을 얻게 됩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피노타입 임퓨테이션의 목적은 말 그대로 피노타입 임퓨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피노타입의 열인 L에 해당하는 Y의 햇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식 7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Y2의 피노타입 매트릭스, 그리고 시그마의 인버스, 마지막으로 R 벡터입니다. 여기서 Y2의 피노타입 매트릭스는 입력값으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시그마의 인버스부터 구하면 됩니다. 시그마는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을 제외한
모든 피노타입들 간의 상관관계 매트릭스입니다. 따라서 아래 명령어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y1 매트릭스를 correlation 함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R맵을 구할 수 있고, 이 R맵에서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면 이것을 시그마라고 놓습니다. 이 시그마를 이제 solve 함수에 넣어주면 시그마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그 역행렬을 시그마 IMV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y1이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correlation 함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피노타입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R맵이라고 놓습니다. 이제 이 R맵에서 이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과 행을 빼주면 시그마가 되고, 그 시그마를 다시 solve 함수에 넣어주면 시그마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맵은 피노타입의 개수인 L개를 열로 갖지만, 시그마의 인버스는 이제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을 뺐기 때문에 L-1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R100을 구하겠습니다. R100은 우리가 인퓨트 하고자 하는 피노타입과 다른 피노타입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열벡터입니다. R100은 이미 앞에서 구한 상관관계 매트릭스인 R맵의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벡터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명령어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R맵에서 행에서는 IMP 인덱스를 빼고, 열에서는 그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옵니다. 그것을 R 벡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R맵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는데요. 즉 R맵에서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은 갖고 오고,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만 빼준 상태의 이 벡터를 R100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피노타입을 인퓨트하기 위한 모든 값들을 구했는데요. 이제 수식 7처럼 그 구한 값들을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명령어는 다음과 같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y2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피노타입의 열을 뺀 것과, 그리고 시그마의 인버스, 마지막으로 R100을 행렬 곱으로 곱해주면 인퓨트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퓨트된 값을 y2에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피노타입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퓨트한 값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IMP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RIMP 값은 수식 14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R 벡터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시그마의 인버스, 마지막으로 R 벡터를 곱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값이 RIMP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로는 다음과 같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R 벡터의 트랜스포즈와 시그마의 인버스, 그리고 R 벡터를 곱해서 RIMP라는 스칼라 값을 얻게 됩니다. 이것으로
phenotype imputation 함수는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linear regression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linear regression 함수는 x를 genotype, y를 phenotype로 놓고 각각의 샘플들이 갖고 있는 형태를 선형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x1은 y1에 해당하는 샘플들의 지노타입을 저장한 매트릭스이고요. x2는 y2의 샘플들이 갖고 있는 지노타입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1과 x2의 노멀라이즈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NSMP에는 그 스닙의 수를 넣어주고 M은 x1의 샘플의 수, N은 x2의 샘플의 수를 각각 넣어주게 됩니다. 즉 그림을 보시면 x1은 스닙의 개수를 스닙의 타입들을 열로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수를 이제 NSMP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x1의 샘플들의 수는 이제 M에 넣어주게 되고 x2의 샘플들의 수는 N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 얻게 될 Z-스코어 p-value를 저장할 아웃풋이라는 매트릭스를 생성해 줍니다. 명령어를 분석하자면 이제 행은 NSMP 지노타입의 개수를 갖고 열은 2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매트릭스의 모든 값들은 0으로 초기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웃풋에 열은 각각 Z스코어 p-value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첫 번째 열은 Z스코어, 두 번째 열은 p-value를 갖고 그 행의 크기는 NSMP, 지노타입의 수와 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메타 함수의 전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스닙의 수를 각각 돌게 되고 첫 번째는 y1과 x1의 선형회귀를 해주고 y2와 x2의 선형회귀를 한 다음에 이 두 데이터로부터 얻은 값들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y1과 x1의 선형회귀를 해보겠습니다. x1의 모든 스닙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x에 넣어주게 되고요. y1에 인퓨트한 열을 y로 놓고 이제 선형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x1의 모든 스닙들은 한 번씩 x에 돌아가면서 넣어주게 되고 이제 y1의 IMP 인덱스에 해당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퓨트한 이 해당 열의 값을 y로 놓고 이 x와 y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리 계산된 코베리언스 값이 없다면 y와 x에 대한 선형회귀를 분석합니다. 그렇지 않고 코베리언스 값이 구해져 있다면 x에 코베리언스를 더한 값을 가지고 선형회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선형회귀의 분석값은 이제 R 코드에서 주어지는 lm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R 명령어는 인터넷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lm 함수를 통해서 얻게 된 값
LMout을 서머리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값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에피션트 값에 관심이 있고 그 값을 코에피션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의 행위 x 그리고 열이 세 번째인 것을 보시면 행위 x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값에 이제 이름을 보면 t 밸류 그래서 이 값을 t 밸류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 x 열이 네 번째인 값을 보면 pr 즉 p 밸류이기 때문에 p 밸류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p 밸류를 통해서 절대값 z를 구할 수가 있고 이때 p 밸류를 q 놈에 넣어줘서 절대값 z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t 밸류와 절대값 z를 적절히 곱해주고 나눠줘서 y1의 z 밸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y2와 x2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주게 되는데요. 앞에서 구한 y1과 x1의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메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메타 분석은 앞에서 구한 y1 매트릭스의 z값, y2의 매트릭스의 z값들을 적절히 섞어서 새로운 메타 값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1의 z값에 이제 y1의 샘플 수의 루트를 곱해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y2의 z값에 y2에 가진 샘플들의 수를 루트에서 곱해준 다음에 앞에서 구한 그 임퓨트한 값의 파워를 이제 더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값들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이 값들의 노멀라이즈 값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m과 n의 그리고 임퓨트의 제곱을 스퀘어 루트에 씌워줘서 나눠주면 z 밸류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한 z 밸류를 가지고 카이제곱 분포의 함수에 넣어주면 p 밸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메타의 z 스코어와 메타의 p 밸류를 각각 그 승립에 따라서 아웃풋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립마다의 메타 z 밸류와 메타 p 밸류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한 임퓨트 된 값이 잘 구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노타입 임퓨테이션 서머리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노타입 임퓨테이션 서머리 함수는 이제 임퓨테이션 한 값의 z 스코어와 p 밸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수식 14에서 17에 해당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코드와 본문에 나온 수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코드만 어떻게 p 밸류와 z 스코어를 구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RIMP를 구하게 되는데요. RIMP는 맨 처음 피노타입 임퓨테이션에 나온 텀인데 그 임퓨테이션한 값의 영향력을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피노타입 임퓨테이션에서 구한 것처럼 R100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인버스 곱하기 R 벡터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W는
이제 새로 정의하게 됐는데 시그마의 인버스에 y 벡터를 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를 가지고 임퓨테이션의 z-스코어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w랑 y2에서 얻은 z-스코어의 값을 곱해서 임퓨테이션의 z-스코어 값을 얻게 됩니다. 이때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값이 w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리고 시그마의 인버스의 솔브,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시그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얻은 스칼라 값으로 나눠준 것이 이제 임퓨테이션의 z-스코어 값이 되고요. 임퓨테이션의 z-스코어 값을 이제 메타 분석하기 위해서 앞에서처럼 다시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듯이 곱해주게 되는데 z-스코어의 1, 그러니까 y1의 z-스코어 값에 이제 y1에 해당하는 샘플 수의 루트를 곱해주고요. z-스코어 2에는 임퓨테이션이니까 y2의 샘플의 수 n의 스케일 곱하기 그 영향력 값을 곱해준 것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y1의 샘플 더하기 y2의 샘플 곱하기 그 영향력의 제곱을 더해줘서 루트수에서 나눠주게 되고 그거를 메타 z 밸류라고 하고요. 메타 z 밸류를 구했으면 이 값을 카이 제곱근의 분포에 넣어주면 이제 메타 p 밸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 z 밸류는 z 스코어라고 넣고 메타 p 밸류는 p 밸류라고 넣고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세 함수 모두를 분석했고요. 좀 통계적으로 이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 채워졌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더 보충을 해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